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당 최고위원이죠.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앵커님. 네. 지난주부터 국회 코로나 전수 검사 받고 있는데 배 의원님도 받으셨죠? 저 아직 코로나 검사 못 받았고요. 예. 예, 지난주에 번호표가 너무 저희가 한꺼번에 전수 검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길어가지고, 예. 예, 기자들도 전수 검사 받으라고 계속 문자 옵니다. 맞습니다. 저도 계속 오고 있고요. 예. 일단 저희 직원들은 다 받으셨고, 저도 이제 기다리면서 순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참 오랜만이죠, 불교 방송이에요. 먼저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예, 배현진 의원님.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 2020년에 4.15 총선 때 아마 저 한번 다시 연결을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청취자들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오늘 또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모처럼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나 참,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30대 초선 의원이시니까 참 싹싹하신지. 감사합니다. 자, 국회 내에서 지금 여기저기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지금 여의도 일대가 비상이더라고요. 의원님 실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검사를 받으셨겠죠? 저희 방은 특히나 아기 키우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각별히 재택근무나 아니면 좀 검사 같은 거 혹시 국회가 좀 사정이 안 좋다고 하면 웬만하면 좀 잘 피하자라고 좀 조심을 해왔는데요. 그래도 오늘 나가가지고 이제 전체 검사 결과를 좀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취재진들이 기자분들이 사람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노출돼 있으신 것 같고 국회도 마찬가지라서 걱정인데 이 국회가 민원 받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셧다운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일단 국회 의원회관이나 국회 본관은 지금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만은 소통관, 기자들이 머무는 소통관은 지금 셧다운 2주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대선 주자들도 많이 출마 선언하시고 지금 굉장히 바쁜 시국인데 이렇게 소통관이 닫혀서 취재진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다 재택근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가 평소에 일평균 2,000명이 드나드는 곳인데 지금 대선 앞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상황이라 아마 서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방역 책임론 나옵니다. 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껏 백신 수급 문제나 관련해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한 어떤 방역 체계를 갖추라고 촉구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 방역이라는 어떤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정치 방역. 예. 이를테면 청해부대 뉴스에서 아마 많이들 충격을 받으셨을 거고요. 국민들이 당장 쉽게 볼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국가가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계신 모든 곳이라면. 그런데 여태까지 백신이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이제 국가를 위해 파병되어 있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들 아마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탱을 간신히 해오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백신 확보나 이 수급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제대로 정부의 뜻대로 운영되지 않는 실패한 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관련해서는 좀 정부 관심만 있었다면 좀 백신 접종도 할 수 있었고 방역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관심 정도가 아니라요. 이분들은 국가 공무의 체계 아래에 있는 분들인데, 당연히 국가가 지켜야 할 분들조차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섬찟하다고나 할까? 이 정부의 방역이 진짜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들고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견디시면서 있어야 될지 막막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죠. 예. 또 민노총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죠. 국민의힘에서는 보수단체 집회하고 민노총 집회에 정부가 이중잣 대 적용하는 정치방역,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방역 하고 있다. 또 논평 내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논평은 아니고 최고위 때 말씀을 2번을 드렸는데요. 제 SNS에도 의견을 올리고 했는데
지난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광화문에서 어떻게 그 방역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8.15 집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광화문 일대 방문하셨던 분들의 개인정보까지 다 추적을 해가지고, 예, 그 검사를 해야 했고, 뭐, 이를테면 김문수 전 지사 같은 분들 지하철 타고 가다가 동행명령 거의 반강제로 받고서는 검사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희조차도 같은 그 당이나 혹은 이른바 보수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께 국가의 이런 방역 그 노력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라고, 좀 언짢으셔도 해주시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시에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그 추가 집회에 관해서 자동차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차창 다 내리고 일일이 뭐 주민번호나 이런 거 확인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8,000명을 무려 기습 그 시위를 했는데도 네. 민주노총에서 우리 지금 확진자 없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그냥 확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없는 듯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말 동안 확진자가 3분이 아마 나온 걸로 확인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서야 정부가 민주노총의 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라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중잣대로밖에 국민 모두가 평가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가 오히려 민주노총이 총리가 대답하라고 했더라고요. 그 민주노총과 코로나 확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총리가 대답하라고 아주 대차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는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왜 그런 이중잣대를 민주노총 눈치를 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데 가장 그 일익한 어떤 사회 조직 중 하나가 민주노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이 점에 관해서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의 상위에 있는 우리가 가장 비싼 계산서를 들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또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주노총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혹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민주노총이 정부의 이를테면 목덜미를 쥐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올림픽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오늘 중으로 청와대가 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얘기 나오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내놓을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예.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일 정상회담 확정됐다고 보도를 했어요. 의원님도 보셨죠? 저도 이제 막 그 뉴스를 봤는데요. 네네. 아침 그 요미우리 조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뉴스가. 예.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그 삿바씨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들은 뭐 몇 퍼센트, 56%가 그 도쿄올림픽에 가지 마라 하실 정도로 그 감정도 굉장히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일본 쪽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성적인 막말을 했던 주한 그 총괄공사에 대해서는 경질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핵심 부품의 무슨 규제 문제,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몇 분 동안 정상회담을 할지가 굉장히 쟁점이 되었는데,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을 내지 않았거든요.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올림픽 대통령이 견학 다녀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냥 지난번에 일본에서 주장하던 것처럼 15분 약식 회담으로 갔다가 그냥 스가 총리나 아니면 일본 올림픽 그냥 구경만 하시고 오는 차원이 되는 건지, 혹은 정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공동 발표문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실지,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그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청와대 정부로서도 부담감이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어느 정도 시간을 회담을 하겠다,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일단 뭐 요미우리에 따르면 위안부 또 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문제들을 협의를 한다까지는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일본 측이 또 이렇게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G7에서도 문 대통령 회담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이번에 특히 세계의 이거 화합의 장입니다. 스포츠의 장인데 안방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석하겠다라고 뜻을 밝히는데 그것을 재차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국제사회가 보는 대로 또 일본이 외부의 시선을 중요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겠다고 하니까 방문을 해라 이런 정도의 입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 정부는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가서 그냥 발도장 찍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손에 쥔 문제에 대해서 공동 발표문 수준 이상의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국민들께 약속을 해야 하고 예. 또 그렇게 반드시 얻어와야 하고요. 예. 지금 군함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유네스코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 정부에게 어떤 압박을 가할 만한 많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실망하시겠죠, 국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대선 얘기 좀 해볼게요. 최고위원이시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당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이 늦어지면서 이준석 대표가 말한 8월 경선 버스가 9월 말에 출발할 수 있다는 보도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희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 본인도 마찬가지고, 경선의 일정은 원래 예정된 수순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서둘고 있는데요. 특정한 어떤 주자의 일정과 스케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논하는 게 일단 맞지 않다라는 생각과 의문이 있고, 예. 또 저희의 스케줄을 그분의 누군가에 맞춰서 늦출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네네. 그렇다고 또 맞추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원칙대로 있는 스케줄대로 당원당규상에 있는 일정대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참여하시고 안 하고를 이제 본인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왕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준비를 잘 해놓고 저희가 대변인 배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전에 없던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경선 무대를 만들고 이끌어갈 것이라는 어떤 신뢰감을 국민께 드리고 있잖아요. 예. 반드시 참여를 함께 하시면 저희가 손잡고 가시면 모두가 만족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해서 좀 울먹이는 모습도 화제가 되던데요. 이게 예. 중도 외연 확장 의도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홍준표 의원이 전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권인지 야권인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당의 입장을 하셔야지 이제 연지 야인지 알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본인은 야권 주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빨리 당의 입장을 하시기를 바라고 예.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치적 선후배로서 좀 각별하시죠? 그럼요.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여권에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결국은 또 홍준표 의원이 될 거다 이런 전망 나옵니다. 그런 생각하세요? 전망이 있습니까? 예, 처음 들으셨습니까? 예, 홍준표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는 이번 경선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최초이자 또 보지 못한 경선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고요. 모든 후보들께서 내가 당연히 이렇게 가면은 관성적으로 되겠지라고 좀 방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경선 무대에 뛰어주시고 국민들께도 성심성의껏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셔야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가 열려 있고 또 예.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지혜롭게들 하시거든요. 예. 예. 사실 경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경선을 흥행시키는 거고 그게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길이니까요.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도울 겁니다. 지금 여권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예. 국민의힘도 여권의 대선구도 주의 깊게 보실 텐데 이재명 지사 견제하는 본격 네거티브전이 정말 열심히 펼쳐지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네거티브전이 이제 여권의 안방에서 지금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예. 이를테면 뭔가 좀 거친 드라마를 TV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황당한 느낌을 가끔 가질 때가 있는데요. 저런 얘기까지 국민들이 들어가면서 대선 경선 특히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뭐 이를테면 개개인의 어떤 사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거드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는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들이 여권의 경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제가 한번 지적을 말씀드렸지만 뭐 선심성으로 뭐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라는 포퓰리즘성 공약을 엄청나게 많이 발표하고 있으신데요. 네네. 그게 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거를 마치 도박장에 그 돈 베팅하듯이 그렇게 내가 주겠다라고 생색내실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집권 여당 지금 현재 정부의 그 후보들인 만큼 4년간 문재인 정부가 국가 경영에 많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여태까지 사적이나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라면 소상히 밝히고 물러나실 분들은 물러나고 좀 정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채널을 돌리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TV만 켜만 나오는 막장 드라마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예. 뭐 전국민 지급하기로 했다가 번복된 이후에 혹시 더 뭐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네. 그 각 대선 후보들의 어떤 정책 공약에 관해서 제가 일단 포괄적으로 너무 국민 세금 가지고 무리하게 포퓰리즘성 공약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추계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추경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문체이긴 하지만 그 추경 안에 대해서 가장 이제 힘든 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추경하자라는 정부 안에 이제 동의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차차 논의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배 의원님도 당 지도부 입성하시고 2달 정도 되셨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여러 평가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가부 통일부 폐지 주장에 이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영길 대표와의 합의 번복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당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기존 그 기성 정치가 얼마나 국민을 피로하게 했고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그렇죠.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네네. 특히 저희 국민의힘이 참 오랜 동안 국민께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사죄도 많이 하고 믿어달라고 저희가 많이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임 30대 당 대표가 들어서면서 국민들께서 정말 모처럼 수년 만에 기대를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뭐 여태까지 정당이라는 곳에서 해보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이제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이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거든요. 저조차도 저게 될까 하고 굉장히 염려했던 일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에게 이런 것을 해야겠느냐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일이 꽤 많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의 그 변화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고 그 역할을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신뢰가 쌓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